네, RPM 22쪽 유형 1 미정계수 구하기 중에서 계수비교법 해보겠습니다. 등식이 있습니다. 1번부터 먼저 풀면요. 그러니까 122번부터 먼저 풀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ax 3차항 1차항 상수항이 있는데 이 식이 x 마이너스 1과 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c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되어 있네요. 얘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은 아시다시피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모든 x가 다 성립하니까,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니까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항등식이 되는 조건이 되려면 미정계수가, 이 계수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항등식이고,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 크게 계수비교와 수치대입 두 가지를 쓰는데, 둘을 같이 쓸 수도 있고 따로따로 쓸 수도 있고 뭐 하나씩만 쓸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뭐 같이 써도 되고요, 따로따로 써도 상관없는데요. 우선은 만약에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 문제를 풀 때 수치대입을,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지금 계수비교이긴 해요. 사실 유형 1에서. 근데 만약에 수치대입을 먼저 쓴다면 이런 걸 가능합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수치대입법을 쓴다면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이 1 빼기 a 더하기 3은 얘가 없어지죠. 1 빼기 1은 0이 되죠. 1을 대입하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런 거죠. 1 대입하는 순간 이 친구가 0이 돼서 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a는 4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되고요.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요. 이 식을 1차로 나눴을 때 이게 몫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조립제법이 가능한 거죠. 1, 0, 마이너스 4, 3 해서 이렇게 해서 1, 1,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 하니까 주어진 식이 x-1에 x제곱 더하기 x-3으로 되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얘가 얘인 거고요. 이 친구가 되는 거니까 b가 바로 나오는 거죠. 비교를 하시면 b가 1 나오고요. c가 3이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치대입을 써가지고 x는 1 해서 a 값 구했고요.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써가지고 바로 뒷부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유형의 계수비교를 공부하는 유형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 좋아서 그냥 수치대입을 써서 조립제법을 풀었고요. 계수비교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풀려면 3차항이 있고 2차항이 없고 1차항이 있고 상수항이 있는 상태고요. x-1에 x제곱 더하기 bx-c죠. 그러면 이제 최고차항이 3차인데요. 얘는 뭐 의미가 없고요. 2차항 비교해 보겠습니다. 2차항이 어떻게 나오죠? 여기서는 없습니다. 없고요. 개수만 보겠습니다. 2차항 개수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하고 얘가 붙어야 되겠죠. b가 나오네요. 그리고 얘하고 얘가 붙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그게 0이니까 b는 1이 나오는 거고요. 1차항 개수만 보겠습니다. 1차항 개수요. 여기서는 누가 나오죠? 마이너스 a가 나오고요. 1차항 개수는 얘하고 얘가 붙어야 되겠죠. 그리고 얘하고 얘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결정된 건 없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수항 확인하겠습니다. 상수항이 3이죠. 그럼 얘는 얘랑 붙은 거니까 c가 나오네요. 그럼 c가 3이니까 여기다 3 대입하면 C가 3 마이너스 있죠. c가 3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잠깐만요. 여기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되겠네요. 제가 여기서 계산 실수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c고요. c가 3이니까 a는 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4, b가 1, c가 3 이렇게 해서 계수비교법을 쓸 수도 있고요. 위에처럼 수치대입법과 조립제법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무기가 많으면 좋으니까요.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0번 풀어봤고요. 밑에 123번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등식이 있습니다. ax 더하기 y 빼기 b의 2x 빼기 y는 2x 더하기 5y입니다. 자, a, b, x, y 문자가 4개나 있는데요. 선언은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 줘야 되죠? 이 식을요. x와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x, y가 없는 항도 있다면 그건 또 따로 모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전개하면, 좌변을 전개하면 ax 더하기 ay 마이너스 2bx 더하기 by는
2x 더하기 5y가 우변이 되겠죠. 그럼 우변은 바꿀 거 없고요. 좌변만 보겠습니다. x 앞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x에 관계없이 가려면 x 앞의 개수가 a하고 마이너스 2b가 되겠네요. 그래서 a-2b가 2여야 되고요. y 앞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a하고 b가 5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5가 돼야 된다. 물론 이거를 정리하셔서 동류항 정리하셔서 a-2b에 x 더하기 a 더하기 b에 y 이렇게 정리하시고 비교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류항 정리할 때요. 문자 나오면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2x 더하기 3x가 5x인 거는 암산을 하셨죠. 왜냐하면 2하고 3을 더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그냥 x 앞에 있는 것과 x 앞에 있는 것끼리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연립방정식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누구 소거할까요? 그쵸, a 소거하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 빼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1 나오고요. 둘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되니까 a가 4가 나오겠네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a 빼기 b니까 답은 3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123번 풀어봤고요. 124번 풀겠습니다. 124번은 똑같은 항등식인데 낯선 기호를 넣습니다. 임의의 실수 PQ에 대해서 아무거나 성립한다는 거죠. P 연산 Q는 둘이 곱한 거에다 뒤에다가 Q를 더하는 이런 규칙으로 정의를 합니다. 등식에 대해서 등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A 연산 X 빼기 X 연산 B는 X 연산 3이죠.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얘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더하고 빼기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더하고는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더하기 이런 구조가 되겠죠. 우변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좌변만 정리하겠습니다. AX 더하기 X항이죠. X항입니다. X항이고요. x가 없는 상수항입니다. 3x 더하기 3이니까 x 있는 것만 정리하겠습니다. 동류항 정리할까요? a 1 마이너스 b 개수만 쭉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b는 3x 더하기 3 비교하면 x 앞에 붙어 있는 친구 요구에 3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b 더하기 1이 3이다. 이거 순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3이다. 마이너스 b가 3이니까 b는 나왔네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이거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a 더하기 3 더하기 1이 3이니까 결론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a 더하기 b니까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25번 유형을 풀면서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125번은요. 이것도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럼 얘가 난이도가 높아진 이유가 있죠. 앞에 문제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바로 문제의 qx입니다. qx가 나오면 되게 당황하는데 그럼 qx가 뭐지 했을 때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해요. 다항식.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차식, 2차식, 3차식 같은 다항식이겠죠. 그러면 얘가 보시면 3차식이에요. 그럼 이걸요. 여기서의 관건은 이 qx를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QX는 뭉뚱그려서 그냥 X에 대한 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구체화시켜서 얘가 몇 차식인지, 그러니까 얘의 정체를 밝혀야 돼요. 얘가 몇 차식이냐, 1차식이냐, 2차식이냐, 뭐 개수는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QX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럼 판단해 보겠습니다. 좌변이 3차예요. 근데 우변이 지금 얘가 2차거든요. 그럼 얘가 몇 차일 수밖에 없을까요? QX는요. 그렇죠. 1차여야 되겠죠. 얘가 2차면요. 곱하면 4차가 되잖아요. 3차가 되려면 1차가 돼야 돼요. 여기는 1차밖에 없으니까 얘가 1차가 돼서 얘랑 이렇게 똑같은 차수를 가져야 돼요. 게다가 최고차 개수가 지금 1이에요. 그러면 QX가 1차식인 건 알았어요. 지금 1차식인 건 알았는데 최고차 개수가 1이니까 뭐로 시작해야 됩니까? 그렇죠. X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 X로 시작한다면 이런 식으로 X 세제곱 되는 거니까. 그럼 상수항은 뭘까지 고민하는데 상수항이 여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A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A, B 그냥 미치수 놓으면 됩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이거였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보고 이 QX를 이렇게 놓을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큰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아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어진 식이 x 세제곱 더하기 2차항 없습니다. 상수항이고요. 여기 2차식 있고요. 그리고 1차식 우리가 지금 qx를 이렇게 가정한 얘가 있고요. 더하기 bx 더하기 3이 있는 거죠.
풀어보겠습니다. 3차는 아까 이미 맞췄습니다. 아까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 맞추는 순간 이미 해결하고요. 이제 2차가 없잖아요. 2차항 개수가 0이잖아요. 2차항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차항 개수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2차항은 얘랑 나오겠죠? 그리고 얘랑 나옵니다. 여기는 2차항이 없습니다. 얘랑 붙으면 cx제곱이고 얘는 플러스 1이네요. 그래서 c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차항 개수 보겠습니다. 1차항 개수는 얘지요? 5입니다. 그럼 여기서 1차항은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안 되고요. 얘가 얘랑 묶고요. 얘랑 묶고 조심하세요. 여기 1차항 또 있죠. b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c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 더하기 b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c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면은 5는 마이너스 2 더하기 b니까 b는 7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상수항 처리하겠습니다. 상수항을 이용해서 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수항이 a죠. 그럼 여기서 상수항은 얘하고 얘 붙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c고요. 여기 상수항 더하기 3이 있습니다. 그러면 a는 c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c는 1이겠죠. 1 더하기 3이니까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 대상은 C는 사실 우리가 만든 거고요. A하고 B의 곱을 물어봤잖아요. 문제에서 A, B의 곱 4, 7에 28.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난이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QX에 대해서 QX를 이렇게 깔아냈기 때문에 걔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